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100년이라고 볼 때 20년 후에는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새 좀 바뀐 것은요, 2011년 3월에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가 화산의 활동이나 지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언제 일어나도,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난카이 대지진 우려로 일본의 해외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온다 혹은 대재앙이 온다라는 예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도시 전설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해외 방문객들이 일본으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나라 지역이 홍콩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요, 그리고 점괘 같은 거 굉장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도 그 예언을 한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그 다스키료 만화 이야기죠. 이게 홍콩에서도 번역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었어요. 굉장히 붐이 되었어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일단 일본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홍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여서 진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본하고 일본의 여러 도시하고 홍콩의 노선, 항공기 노선이 많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北아시아에서는 뭐 대만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일본 그 여러 도시하고 홍콩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그냥 캔슬의 차원이 아닙니다. 노선 자체를 그 일시적으로 이게 스탑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 쪽에서 보면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스키료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잡지라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스키료 작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꿈에서 본 이야기고 그것을 만화로 냈습니다. 제 꿈이 과거에 많이 적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다스키려도 어려운 입장이네요. 그거 거짓말이었다라든가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 먼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역사적으로는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일본에서 계속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계속 일어났어요. 네, 마지막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 80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100년이라고 볼 때 20년 후에는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새 좀 바뀐 것은요, 2011년 3월에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가 화산의 활동이나 지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그거는 언제 일어나도,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것은 규슈하고 시코쿠 쪽의 앞바다에서 후지산의 기슭 쪽의 앞바다, 거기까지 쭉 있는 해곡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요. 그 해곡은 일본의 육지 쪽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태평양 쪽의 해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이 갑자기 터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곡이 한국의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새는 조금 큰 지진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혹시 일어난다면 최고 진도 9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북 대지진도 진도 7에서 8을 사이였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9까지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20년 이내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가 30만 명 정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일이 그 해안에, 그러니까 규슈, 시곡 앞바다 쪽에서 후지산 기슭의 앞바다 쪽까지 굉장히 긴, 거기서 가장 높은 쓰나미가 35m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에 굉장히 많은 곳이 물에 잠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하고 다스키료의 꿈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부분은, 다스키료는 7월 5일에 대재앙으로 일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를 만화에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일본 정부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거 자체가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150년에 한 번은 아주 거대한 지진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때보다 이번에 일어나는 지진의 규모는 크대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열도 전체가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7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 정도가 파괴가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도쿄 남쪽 100km 정도부터 규슈 쪽까지 굉장히 많은 태평양 지대가 망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구되기까지도 굉장한 세월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판이 마비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아까 다스키료의 만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키료가 그물을 걷다는 거예요. 대재앙 이후에는 일본의 남쪽, 서쪽은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일본의 동북 지방이나 홋카이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보였다. 이러니까 저는 이거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스키려가 재밌는 것은 나도 죽었다. 내가 죽은 장례식을 내가 봤다. 내가 들어가 있는 관을 봤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만화에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이랐어요. 근데 또 그게 7월 5일 아침 4시 11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런 거 처음이에요. 기려도요. 그 동북 대지진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2011년 3월 거기까지 맞춘 거예요. 3월 11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오전 4시 11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아요, 사실. 예, 그래도 이게 특히 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거죠.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 그 일본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나 그거하고 비슷한 뭔가 재앙이 올 경우 그것을 미리 막는다, 예방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게 와도 완벽하게 막자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화시키자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 전체가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고 먼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다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재앙이 온 후에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이나 기타 집이 무너져도 노숙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텐트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避難처가 있는지 그것을 미리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산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일본 정부가 전체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다 맡기고 또 지자체는 일단 도움은 주기는 하되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 지자체 사이트나 일본 정부의 사이트가 많아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이트 만들기. 이게 가장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이트를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TV를 통해서라든가 홍보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새 일본의 상황입니다.